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한편으로 끝내는 공무원 시험 인천광역시 편입니다. 자, 인천광역시 공무원 시험 공고 어떻게 찾고, 경쟁률 어떻게 찾고, 합격선 어떻게 찾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가지 자료를 어떻게 찾고 보고 분석하느냐 하는 거가 한편으로 끝내는 시리즈예요. 자, 첫 번째 시간인 인천광역시 먼저 하겠습니다. 자, 서울특별시는 현재 방송일 기준으로 합격자가 나오지 않고 통계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일단 인천광역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시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죠. 내년 시험 준비하실 분들. 자, 시험 공고, 경쟁률, 합격선,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시험 공고 보는 거예요. 시험 공고. 올해 시험 공고를 일단 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거죠. 다만 내년에는 과목 개편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험 공고 보고 올해 시험 과목을 보면 안 된다. 주의할 점이죠. 내년에 변경사항이 있다.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가장 빠르게 찾는 방법. 블로그.naver.com SAMPOET 2021년 9급 공무원 시험 공고 경쟁률 합격선 눌러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 정리는 일단 해놨습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가서 보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런데 언제까 제 블로그도 기억 못해요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자, 우리 인천광역시 시험 볼 거니까 무슨 부평구 무슨 구 찾지 마시고요. 자,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로 옵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이란 단어를 찾으시면 돼요. 이 찾는 방법이에요. 이게 시험이란 단어. 자, 눈이 빠르신 분들은 보여요. 시험. 요걸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경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경기도청,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청.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시판이 있죠. 뭘 봐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바로 공무원 시험 공고예요. 시험 공고는 설명서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 2021년 2월 16일 날, 자, 하나 힌트가 있죠. 자, 시험 공고는 언제 나온다? 2월 달에 나온다. 계속해서 2월 달에 나왔습니다. 지방직이죠. 인천광역시라는 게. 지방직 공무원 시험 언제쯤 나온다? 2월 달에 나온다. 그런데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선발 인원 변경을 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의미는 없으니까 요 시행 계획 공고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계획 공고 보고 경쟁률 찾는 법, 합격선 찾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보다가 나가시는 분이 있던데 나가지 마세요. 쭉 보겠습니다. 자, 시험 공고 볼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하나, 둘, 셋 다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공고 요 하나는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뒤에 붙어 있는 건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애인 편의 지원은 본인 장애인 아니면 안 봐도 되겠죠. 근데 부침 위에서 칠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 뭐 들어있나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기술계고, 이거 기술계고 보시면 되고, 운전직 보실 분들 따로 있죠. 관련 학과, 학교장 추천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기 있고, 달라지는 시험 과목이 대체 및 변경 안내. 그 다음에 신규 지방직 임용시험 담당 부서, 그 다음 D가 안 보여요. 요거 한번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달라지는 게 붙어 있죠. 그 다음에 담당 부서가 어디다 이런 거고, 요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내년에 다음에 변경될 게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시험 변경 공고나 이런 걸 어디서 봐요? 그러면 시험 공고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게 내년에 바뀐다 하는 게 시험 공고에 나온단 말이죠. 자, 이제 시험 공고 보겠습니다. 시험 공고는 인원수 이런 거 보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거 보지 않고,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요거 볼 겁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시험 공고란 거 어떻게 돼 있나. 이미 제가 방송에서 시험 공고 읽는 건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세히 알고 싶어야 하시는 분들은 2월 달에 방송했던 방송을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달에 나온다 그랬죠. 시험 공고는 뭐가 나와요? 인원수, 직렬별로 어떤 직렬을 뽑고 인원수가 있다. 어디로. 이제 인천광역시는 특이하게 인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 옹진군 따로따로 뽑습니다.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이게 또 같이 뽑을 때도 있고 안 뽑을 때도 있고 그래요. 강화군 안 뽑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눠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각각의 거주지 제한이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시험 공고에는 가장 중요한 거 선발 인원, 그 다음에 거주지 제한,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지 거의 모든 사항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안 봐서 그래요. 여기까지 보고 다 나가거든요. 인원수 보고 나 이번에 사회복지 봐야 되는데 169명 161명이네 인천시는 아싸 그러고 끝이에요. D는 하나도 안 봅니다. 자, 여기에 직렬이나 직류, 왼쪽에 있는 게 직렬, 직류입니다. 행정에는 일반 행정 직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부를 때 그냥 일반 행정이라 그래요. 그냥 직렬이라고 그냥 통합으로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직렬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 직렬의 사회복지 직류인데 하나밖에 없는 직류이기 때문에 그냥 직렬이라고 그냥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공무원 시험 종류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종류인 거예요. 간호직, 일반행정, 지방세, 전산, 사회복지, 사소속기 이게 이제 종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원수는 올해 거니까 볼 필요 없다. 볼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지금 설명할 필요 없다. 내년 시험 보실 분은 올해 대충 어느 정도 뽑았는지는 보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쭉 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1회 임용시험 해갖고 6월 5일 이렇게 써있죠. 이건 올해 거예요. 21년도 겁니다. 그 다음 또 2회가 있어요. 10월 16일. 시험을 2번 보나 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험 공고를 안 본 사람이야. 일단 뭐만 봤어. 접수하는 데 갔더니 1회 시험 2회 시험 이렇게 돼 있어. 9급을 2번 보나 보다. 네, 그럴 수 있어.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시험 공고를 안 봤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뽑는지 몇 명 뽑는지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행정 9급, 행정, 일반 행정 여기 뽑는다고 나와 있죠. 1회 때, 2회 때 있어요? 일반 행정 있네. 7급. 9급은 시설관리밖에 없네. 해양수산, 의료기술, 기술계고 없죠. 선발하는 직렬이 주로 다르다. 급수가 다르거나 직렬이 다르다. 그 다음에 경력 경쟁. 네. 여기 공개 경쟁.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공채예요. 공채.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공채. 경력 경쟁은 경력 경쟁은 경력이 필요한가? 아니죠. 뒤에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근데 응시 자격 연령 얼마 되는지 나오죠. 연령 이제 9급 우리가 9급 기준으로 얘기하면 만 18세 이상. 그래서 고3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7급은 만 20세 이상. 요거 이제 고3은 못 보죠. 7급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주 제한. 자, 인천광역시 거주 제한입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이게 가장 어려워하고 복잡한데 사실 뭐 그렇게 복잡할 건 없거든요. 자, 1번, 2번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하니까 어렵지만 하나만,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1번이든 2번이든 5화라는 개념이에요. 엔드 개념이 아니고 5화. 그래서 1월 1일 이전까지, 22년이면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도 되겠죠. 이제 최종 시험일은 면접 시험일입니다. 까지 인천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져라. 주소지를 가져라. 그게 뭐야?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 민증 필요 없다.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 주민등록 등본 떼 봤을 때 내가 인천광역시라고 써 있어야 된다. 그거죠? 네. 어떤 사람 민증 있고 주민등록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사 가면 왜 민증이 안 붙어 있잖아요. 그거 안 붙어 있다고 난 못 가요. 이런 분 있어요. 그게 신분증이잖아. 그거는 주민등록 등본이랑 원부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마다 전입신고하면 그게 옮겨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인천광역시도 돼 있으면 된다. 자, 두 번째, 지금은 안 살아. 지금은 안 살아. 근데 옛날에 보니까 3년 이상 살았어. 주민등록이 돼 있었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민등록 초본. 등본이 있고 초본이 있는데 주로 초본을 떼서 보면 과거에 내가 어디 전입이 돼 있었는지 쫙 다 나옵니다. 거기에 인천광역시가 3년 이상 됐으면 오케이. 1번도 오케이, 2번도 오케이. 저는 1번 지금 현재 살고 있고 10년 동안 살았는데요. 1번도 요건 충족, 2번도 요건 충족. 저는 안 살고 있는데 3년 이상 살았던 것 같아요. 초본 때 봤더니 있어요. 그럼 2번으로 오케이. 안 살아도 현재 주민등록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 요걸 잘 봐야 돼요. 단 요거는 인천광역시에 국한된 내용이에요. 다른 거 보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단이 중요해요. 단. 그래서 영구 지도 7급 수의직은 거주 제한이 없다. 7급이죠. 네, 9급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광화군 및 옹진군 응시자는 아래 해당 군의 주소지 요건을 별도로 또 있다. 그러니까 나 인천광역시 살면 강화도 갈 수 있는 거였어? 아니죠. 거기에 또 다시 나누죠. 행정, 세무, 사회복지, 농업, 녹지, 보건, 간호 직렬만. 나머지 직렬, 전기, 기계 뭐는 요 위에 걸 그냥 따라간다. 위에 거를. 이해가 되시죠? 안 돼요? 어려워요? 요건 별도의 사항이잖아. 별개. 요 직렬들만 요 밑에 거를 따르고 나머지는 위에 걸 한다. 여기 밑에 써 있는 거잖아. 강화군 위 직렬
외 직렬은 인천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따른다. 자, 그러면 강화군 및 옹진군 응시자 어떻게 돼 있어요?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강화군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1월 1일 이전까지 강화군에, 그러니까 이거는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이제 강화군이라는 군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옹진군, 역시 옹진군에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일까지. 자, 1번, 2번은 같은 거죠. 근데 여기 인천광역시였는데 강화군은 강화군, 옹진군은 옹진군에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인천광역시 사는데 옹진군에 갈 수 있나? 했을 때 뭐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네. 왜? 사회복지, 행정, 세무 요 직렬들은 요거 아니네. 옹진군은 또 다르네.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자, 옹진군 사회복지야. 인천에 살아요. 인천 시내에 살아요. 인천 서구 살아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습니다. 왜? 행정 직렬만 요 거주지 제한을 따른다. 옹진군은. 강화군은 행정, 세무, 사회복지, 농업, 녹지, 보건, 간호직렬이 요거에 따른다.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여기 써 있는 대로만 이해하면 된다. 그쵸? 자, 거주 제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연도는 지금 202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2년으로 바꾸시면 되고, 자,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냥 됩니다. 네. 자, 더 이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미 거주 제한이라는 방송을 했어요. 거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몇 년 뭐 어떻게 계산한다 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뭐 범죄 저질렀던 분들, 구체적인 게 다 써 있어요. 근데 저 옛날에 무슨 범죄를 저지른 어쩌고 저쩌고 되나요? 읽어봐. 예. 시험 공고 안에 다 나와 있다. 이거는 국가직 지방직 공통입니다. 전부 다. 자, 그 다음 장애인은 어떻게 해요? 장애인 관련된 거 있습니다. 저소득층, 본인이 그냥 저는 돈이 없는데 저소득층이 아니죠. 여기에 나와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 가족지원법. 이렇게 법에 따른 수급자나 대상자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분들만 요 전형으로 따로 볼 수 있다. 기술계고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있는 자격 기준에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다. 여기 자격 기준 나오죠. 네. 그런데 이제 인문계도 가능해요? 막 이런 거 물어본다면 기술계 안 된다. 이름이 기술계인데 인문계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냥 생각해보면 좀 알잖아요. 왜냐하면 고졸 전형이라고 많이 부르기 때문에, 고졸이니까 대학교 다니시는 분 다 고졸이잖아요. 그럼 전부 다 된다는 소리잖아. 그럴 리가 없잖아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죠. 고졸 다 되잖아. 고졸인데 대학교 안 간 사람만 되나? 아니죠. 일단 기술계 고교 졸업이죠. 네, 이런 것들은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게 다 써 있습니다. 자, 별도의 과정들이 있다는 거. 지금 뭐 이걸 다 세세하게 읽는 거는 이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지 않는 겁니다. 2월 달에 방송했던 거 보시면 돼요. 또 운전직렬은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력 경쟁. 자격이 어디 있을 거다 했죠. 그 다음에 경력 경쟁이 아닌데도 자격이 필요한 직렬들이 있습니다. 전산, 사회복지, 사서, 속기, 지적직, 운전직, 뭐가 있어야 돼요? 옆에 써 있듯이. 간호는 간호사, 조산사, 전사는 여기 나와 있는 자격증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거 되게 순수한 것 같아요. 이게 다 있어야 하나요 하는데 사실 기술사란 게 뭔지 몰라서 그래요. 네, 기술사 하나 따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만 있으면 된다. 전부 다. 네, 사회복지사 상급 이상이면 상급도 되고 2급도 되고 1급도 된다는 소리예요. 사서도 1급도 되고 2급도 되고 준사서도 되고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그러면 2급이 1급보다 더 우대받냐?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 보통 이제 상급은 잘 안 요즘은 안 주고 옛날 거고 2급이나 1급 있다. 1급 있으면 더 플러스 주나요? 안 줍니다. 최소 자격만 넘기면 요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본인들의 약간의 착각.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있고, 경력 경쟁 이제 나온다면, 이해가 아까 경력 경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된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경력 몇 년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경력이 꼭 있어야 경력 경쟁을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 나와 있는 조건만 충족하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경력 몇 년 없잖아요, 다. 보통 경력 경쟁은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자격이에요. 자격증만 있어도 되는 게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학력은 이제 연구사, 지도사 요쪽이 이제 학력이 필요해요. 학력.
그 다음에 경력을 요하는 경우는 거의 사실 없습니다. 이렇게 지방직 경력 경쟁에서는 거의 없어요. 간혹가다 한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만 있어도 대부분 가능하다 하는 거. 그 대신 경채는 아까 경력 경쟁은 많은 직렬을 선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선발이 없으면 못 보는 거예요. 따져보면. 매번 나오는 직렬들이 있고 없는 직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하셔야 된다. 자, 시험 과목 나오는데 요거는 올해 시험 과목입니다. 올해 2021년. 그래서 2022년에는 여기에 아까 처음에 할 때 제가 요 시험 공고 요 붙어 있는 거 잘 보라 그랬죠. 네, 여기에 나온단 말이죠. 여기에 5과목으로 변경된다. 5과목으로. 이 내용은 뭐 읽어보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22년부터는 5과목이 돼요.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처음부터 5개까지예요. 그래서 행정은 뭐예요?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총론, 행정학개론. 5개란 말이에요. 5개. 앞에서부터 5개가 무조건 시험이다. 앞에서부터 5개가 내년 시험 과목이에요. 앞에서부터 5개. 전산직은 원래부터 5개예요. 그러면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술직렬은 변경이 아예 없다. 왜? 5개 그대로 보기 때문에 원래. 사회복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 총론까지예요. 뒤에 거 없습니다. 22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잘못 들어가지고 이 화면 보고 아싸 사회과학 수학 해야 되겠네 하면 망하는 거예요. 본인이 망하지 누가 다른 사람이 망하지 않습니다. 사서도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자, 원래 5과목이나 3과목인 과목은 그대로 바뀌는 거 없다. 그대로. 자, 다 있죠. 7급은 또 달라요. 7급은 여기 나와 있다. 또 이건 이미 7급은 이미 올해 바뀌었어요. 올해 2021년에. 아, 그러니까 7급은 이게 맞네. 놀랬어요 지금. 네, 7급은 그냥 그대로가 맞아요. 지금 21년도에 바뀌었고 22년도에 9급이 변경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 과목만큼은 다 볼 필요 없다. 앞에 5개만 시험 본다 무조건. 그 다음 문제 출제 어디서 한다 뭐 이런 거 있고 자체 출제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인천광역시에서만 출제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험지를 안 줘요. 시험지를 안 줘요. 자, 9급에서는 주로 보건직. 네, 보건직의 2과목은 전국이 다 똑같아요. 2과목을 각자 출제합니다. 각자. 네, 각자 출제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건직 합격선 막 서로 비교하는데 비교할 필요 없어요. 왜? 달라요. 시험 문제가 달라요. 시험 문제가 다른데 비교하면 비교가 돼요? 어떤 데 어렵고 어떤 데 쉬울 거 아니에요. 바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합격선 분석의 위험성이라는 제 유튜브 방송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은.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응시 원서 접수 기간 및 시험 일정 이런 게 나오죠. 이건 올해 겁니다.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 내년에 봐야지 여러분들. 내년에. 자, 시험 접수는 어디서 한다? 로컬점, 고시점, 고점, KR. 시험 뭐만 한다? 접수만 한다. 아까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사이트는 어디예요? 인천광역시청 사이트죠. 시험 공고 거기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 또 뭐 나온다 그랬어요? 경쟁률, 합격선 다 여기서 나와요. 모든 진행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에 나온다. 다만 원서 접수만 어디서 한다? 로컬점, 고시점, 고점, KR에서 한다. 로컬고시라고 보통 부릅니다. 왜? 국가직을 사이버 국가고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반대된다고 해서 로컬고시라고 불러요. 그리고 21년부터 변경된 사안 중에 하나가 전국, 그러니까 서울시부터 제주자치도까지 한 군데만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한 군데만. 같은 날 보는 시험. 9급 공채를 내가 봐야 된다. 9급 일반 행정을 봐야 된다. 그러면 서울시부터 제주자치도까지는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가능했었다. 근데 이제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예. 올해부터 안 되니까 내년도 당연히 안 된다 하는 거. 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요쪽 뒤까지는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가산점. 지금 이제 행정이나 사회복지 뭐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산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자격증 가산점은 없어요. 여기 나와 있죠. 이미 폐지됐다고 나오는데도 끊임없이 물어봐요. 커말 가산점 주나요? 안 주죠. 옛날 거예요. 다만 가산점이 그럼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죠.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5%. 그럼 변호사 따로 가야 되겠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자, 기술 직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변경된 게 없어요. 5%, 네, 산업기사 이상 5%, 여기 899이죠. 우리가 볼 거는. 네, 산업기사 이상 5%, 기능사가 3%예요. 이거 가산 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인사규칙 별표 5에서 7 참조하라고 되는데 부침 5에 있다. 아까 제가 부침 보다가 안 본 거 여기 부침 5에 가산 대상 자격증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자,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부침에 다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러면 제가 가령 기계직을 보는데 전기 자격증이 있어요. 가산점 주나요? 전기 찾아보세요. 있나? 없죠. 네. 전기는 전기에서 주겠죠. 당연히. 여기 전기 있잖아요. 이런 거란 말이죠. 이걸 모르면 틀린 게 아니라 본인만 손해죠. 역시 또. 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산점. 자, 그 다음에 네, 뒤에 내용들은 읽어봐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읽어봐야 되는 내용들이고 여기까지 있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를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아, 내년에 이렇게 보는구나. 부침 파일까지도 꼭 좀 보셔야 되고 내년 2월에 이제 또 이렇게 공고가 나오면 부침 파일까지 싹 다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경쟁률 이런 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시험 공고 경쟁률 아까 제가 블로그에서 보세요. 제 블로그에 경쟁률, 응시율 막 이런 거 해놨는데 이건 어디서 나와요? 아, 블로그 만드신 분이 어디서 몰래 갖고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자, 다만 여기에서는 여기 있네. 네, 이렇게 최종 경쟁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보통 이제 원서 접수 결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원서 접수 결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월 달에 지금 경쟁률이 뭐라고 그랬어요? 원서 접수 결과예요. 원서를 얼마나 접수했느냐가 경쟁률이라고요. 내가 10명 모집하는데 원서 접수를 몇 명 했나? 이게 경쟁률이에요. 100명 했으면 10대 1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를 언제 해요? 그걸 알아야 게시물을 찾을 수 있다. 네, 보통 3월 달에 합니다. 3월에서 4월 사이. 자, 1월이죠. 날짜가. 너무 멀리 왔죠. 자, 그러면 아까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어떻게 찾는다? 여기에 있다. 아까 1회라고 돼 있는 거 있었죠. 1회. 자, 경쟁률은 원서 접수 끝나고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알아야 하지만 어떻게 알아요? 시험 공고가 나오면 거기에 원서 접수 일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내년에 원서 접수하면 어떻게 돼요? 원서 접수하고 일주일 이내에 나온다. 2주일 안에 나온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빨리 나오면 다음 날도 나옵니다. 원서 접수 마감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경쟁률이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네, 경쟁률. 뭐 7대1, 13대1 이렇게 돼 있어요. 쫄지 마요. 경쟁률 가짜입니다. 전부 다. 요거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서 접수한 사람들의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원서 접수하고 시험 보러 안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 안 한 사람이 와서 시험 봐요. 당연하죠. 시험만 볼게요. 이러고 오잖아요. 그 사람도 합격해요? 합격 안 하죠. 그럼 여기 있는 경쟁률이 경쟁률이에요? 아니죠. 대학 들어갈 때 경쟁률을 자꾸 생각해서 경쟁률 생각하는데 대학은 합격 가능한 사람들이 와서 경쟁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맞죠. 근데 여기는 합격 안 할 사람도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경쟁률 소용없다. 자,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보자면 뭘 봐야 되냐? 응시율이란 걸 봐야 돼요. 응시 현황. 다행히 인천광역시는 그렇게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바로바로 보여요. 왜 응시 현황 보라 그랬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안 오는 사람. 확 줄었죠. 네, 확 줄었어요. 이미 벌써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왔다고 그럼 공부했냐? 역시 아니다. 근데 제 방송 중에 경쟁률은 가짜다 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중에 절반 또 날라갑니다. 왜? 공부 안 하고 왔어요. 여러분도 공부 안 하고 가면 허수가 되는 거예요. 허수. 공무원 시험에 무늬만 공시생이라는 게 있어요. 무늬만 공시생. 공부한다고 앉아 있었는데 하루 종일 공부 안 했어요. 그러다 시험 보러 왔어요. 몇 점 받아요? 과락 맞습니다. 과락자가 40%가 넘어요. 네, 이 중에 과락자가 40% 또 날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50점, 60점 맞는 사람들 또 날라가겠죠. 그 점수로 합격 못하니까. 또 날라가요. 이렇게 날라가다 보면 나중에 몇 대 몇이에요? 네, 3대1, 2대1도 안 된다. 헉,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공부만 하면 내가 겨우 2대1 시험에서 합격하는 거야. 공부 안 하면 10대1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역시 본인은 경쟁자가 아니더라. 점수가 안 되니까. 점수랑 관련이 있다. 실력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천광역시는 성적 사전 공개란 걸 했어요.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본 거예요, 이제. 응시 현황이 나왔던 건 뭐예요? 시험 본 거죠. 시험 일자 다다음 날 정도에 나옵니다. 응시 현황. 몇 명이나 왔는지 왜 궁금하냐? 그래야 실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사전 공개란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인천광역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답안지 제출하고 하니까 너무 불안해. 뭘 잘못 썼을까봐, 잘못 냈을까봐, 뭐 잘못 마킹했을까봐. 시험지는 시험 볼 때 줍니다. 그래서 채점해갖고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마킹을 잘못해갖고 혹시 망했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 공개를 해주는 경우 있고 안 해주는 경우 있는데 올해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 점수가 나와요. 몇 점 몇 점인지. 자, 그렇게 미리 사전 공개를 해준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합격선 어디 갔어? 합격선. 자, 합격선은 언제 나오겠어요? 합격했을 때 나올 거 아니야. 합격했을 때. 뭔 합격? 합격선이란 거는 필기 합격선이에요. 원래 정식 명칭이 필기 합격선이에요. 필기 시험 커트라인이에요. 필기 시험 커트라인 게 왜 중요하냐면, 왜 그냥 합격선이라고 안 하냐면, 최종 합격자의 점수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기 합격자 결정 및 면접 시험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예. 이게 바로 뭐다? 합격선이 나와 있는 자료다. 예.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서류 안에 합격선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합격선. 자, 합격선을 보겠습니다. 자, 근데 왜 합격선이 중요하냐? 필기 시험을 일단 합격해야 면접 시험을 보죠. 그것도 모르시면 아까 시험 공고에 나옵니다. 단계별로 1단계는 필기 시험, 뭐 1, 2단계는 필기 시험, 3단계는 면접 시험, 뭐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데 면접 봐야 되니까 필기로 먼저 한번 걸러낸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자, 행정 9급 인천광역시 389명 선발 예정이죠. 근데 5,557명이 원서 접수하고 3,809명이 응시했어요. 몇 명이 안 온 거야? 1200명이나 안 왔어, 무려. 그죠? 1200명이 안 왔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3809명 중에 합격자는 467명. 그런데 389명 뽑는다며. 왜 467명을 뽑았어? 더 많이 뽑았네? 왜 더 많이 뽑았을까요? 면접 보고 나머지 떨어뜨리려고. 결론은 몇 명만 뽑아요? 389명만 뽑아요. 그러면 내가 필기 합격했어요. 그 필기 합격자의 가장 낮은 점수가 바로 이 합격선입니다. 합격선. 382.5가 합격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생각할 때 그러죠. 382.5만 맞으면 합격할 수 있나 보다. 아니죠. 필기 합격자잖아. 최종은 389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요. 100명이나 더 뽑았죠. 거의 100명 하지만 80명 정도 더 뽑았어요. 80명 떨어져야 돼요. 그럼 80명이 더 올라가니까 점수는 어떻게 된다? 더 올라가겠죠. 390 몇 점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 들어요. 더 많이 뽑는다니까요? 원래 더 많이 뽑아요, 원래. 1.2배수에서 1.3배수. 원래 뽑는 인원의 배수란 게 그런 거예요. 더 많이 뽑는 거. 그런 다음에 면접 보고 나서 최종 인원은 요 인원만 뽑습니다. 다 날라가죠. 이 점수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선 보고 뭐 분석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는 게 뭐예요? 최종 합격자의 점수가 아니에요. 그럼 저 점수에 플러스 한 10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안정권으로 가려면 15점. 그럼 뭐예요? 그냥 기본 400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내년 시험은 5과목 평균이 나는데 400점이면 400을 5로 나오면 5, 8에 40, 뭐 80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 21년도 합격선 분석할 때 주의할 점은 이때까지는 우리가 시험 과목이 달라서 조정 점수란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총합으로 돼 있는 거는 나누기 5를 하면 안 돼요. 나누기 5를 하면 안 됩니다. 계산 방식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대략 90에서 95점 정도 맞았어야 돼요. 85도 뭐 한두 개 섞여 있어도 되고 그 정도 점수를 맞아야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목표를 나는 그럼 85점만 맞을까? 네, 탈락합니다. 과락 맞고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 100점 만점을 받겠다는 의지로 목표로 공부하지 않으면 내년 시험 그대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낮추는 만큼 공부를 덜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사회복지 같은 경우 331점 이렇잖아요. 완전 껌이네? 과락 맞고 떨어집니다. 과락은 40점이 안 될 때 과락이에요. 문제수로는 8개를 못 넘긴 거죠. 8개를 못 맞은 거예요. 없을 것 같죠? 40% 이상이 과락으로 떨어집니다. 한 과목이라도 과락 맞으면 떨어져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일단은 망한 거예요. 물론 사회복지가 만점 받게 하면 당연히 합격하겠죠. 물론 사회복지는 약간 좀 낮습니다. 그거는 뭐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사회복지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행정과 세무를 비교해. 세무 점수가 더 낮아 보여. 내년은 달라요. 왜? 내년에는 과목이 5과목씩 공통된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빼고는 2과목씩 다 다르기 때문에 그 2과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행정의 2과목과 세무의 두 과목이 다른데 서로 비교해 봐야 뭐예요? 안 되죠.
내년부터는 이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점수를 서로 다른 직렬권은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가장 낮은 직렬이 뭐예요? 가장 낮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네, 60점, 40점대도 있어요. 토목. 네, 이거는 이제 토목은 5로 나누면 돼요. 5로. 5로 나누면 뭐예요? 200이니까 5, 4, 20, 5, 9, 45, 49점이에요. 49점. 야, 토목은 그냥 들어가나 보다. 네, 그럴 리가 없죠. 73명을 선발하는데요. 73명을 선발하는데 312명이 응시했어요. 그런데 필기 합격 인원은 72명이야. 73명 뽑는데 왜 72명밖에 안 뽑았어? 아까 무슨 배수로 뽑는다며? 과락. 나머지는 전원가락입니다. 전원가락. 밑에 있는 강화군도 7명 뽑는데 10명이 시험 봤죠. 2명만 합격했어요. 그러면 17명은 뭐예요? 과락. 아니지. 10명이 응시했으니까. 7명 뽑는데 10명이 응시했으니까 2명 빼고 8명은 뭐예요? 전원가락. 285점. 나누기 5 하면 됩니다. 얘는. 기술직렬은 나누기 5를 하면 돼요. 그러면 난 토목직을 공부해야 되겠어. 아니죠. 토목직 피해야 되죠. 왜? 엄청 어려운 시험이죠. 왜 300명이 312명 중에 72명만 합격하고 나머지 다 떨어졌잖아요. 과락 맞고 떨어진다니까요. 그만큼 어렵다니까요. 합격선은 낮지만 합격선이 낮다는 건 어렵다는 뜻이에요. 쉽다는 뜻이 아니고. 근데 이런 건 있죠. 같은 행정이야. 같은 행정이야. 시험 과목이 같잖아요. 행정이야. 점수차가 나죠. 옹진군 점수차 나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옹진군이 훨씬 더 낫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도 섬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섬이에요. 옹진군은. 근데 간혹 가다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뒤집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올해 건 그런데 2020년도에는 옹진군이 사회복지는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보다 높았어요. 점수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운입니다. 운. 그래서 요거 뭐 분석하고 어쩌고 하시는 분들 분석하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인천광역시 살아. 그러면 인천광역시로 할 거면 만점 맞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이딴 거 분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100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100점 못 맞으니까 합격 못하는 거죠. 지금 내년 시험 공부하실 분들인데 100점도 못 맞을 거면 공부를 뭐하러 해요? 대충 한 50점 맞을 거면 뭐하러 공부해? 어차피 떨어지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선까지 했죠. 이제 경쟁률, 합격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일정에 대한 것들은 여기 위쪽에 쭉 나와요.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거는 2회, 1회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찾는 거예요. 내년에 물론 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2021년 것도 있고 20년도도 밑에 가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놨어요. 제 블로그에 이렇게 20년도 것도 여기 누르면 나온단 말이죠. 이 형식대로 그대로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지금 지자체 시험만 제가 읽었습니다. 교육청 시험이 또 있어요. 교육행정이라 부르는 대표적인 직렬은 교육행정이죠. 교육행정은 또 별도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나와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찾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방법은 똑같아요. 그 시험 공고 보고 경쟁률 확인하고 합격선 보고. 시험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로 봐요. 물론 과목은 다르겠죠. 교육행정의 한 과목이 다릅니다. 교육학 개론. 행정은 행정학 개론이 있죠. 이 두 과목이 서로 다르다. 찾는 법은 다 알려드렸고 자료는 제 블로그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되고요. 자, 주의하실 게 뭐냐? 제가 지금 이걸 쭉 했어요. 합격선하고 경쟁률이 뭐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결론은 뭐다?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다. 공부 안 하면 절대 합격할 수 없다. 눈치 작전 어쩌고 저쩌고 피 본다 잘못하면. 실력이 있어야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눈치 작전으로 합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필기 합격선은 합격하는 점수가 아닙니다. 절대로. 최종 합격은 다릅니다. 면접 이후에 면접은 이제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우수, 보통, 미흡. 자, 미흡을 받아서 떨어질 수 있어요. 미흡 받으면 무조건 필기 점수와 상관없이 떨어집니다. 우수 받으면 무조건 합격해요. 면접에서. 근데 이제 대부분은 보통을 받아요. 보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뭘로 해요? 필기 시험 성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성적 순으로 쭉 다 합격시키고 나머지는 탈락시켜요. 아까 뭐 80명 이렇게 탈락해야 되잖아요. 성적 순으로 대부분 탈락하는 거다. 면접에서 탈락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필기 시험 성적이다.
그런데 380점 맞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잊어버리자. 잊어버리자. 점수 계산 방식이 좀 복잡합니다. 21년까지는 21년은 복잡하기 때문에 380점 몇 점 맞아야 돼 이렇게 묻지 마세요. 왜? 그 점수 맞고는 합격 못하니까. 그냥 90점 이상 맞아야 된다. 최소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